자, 안녕하세요. 아, 자, 소리 들립니까? 네, 김강수님. 네, 아유, 어제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우리 서정현 선생님. 네, 힘드시죠? 끝나자마자 이렇게 바로 공부해서. 자, 우리 오늘도 들어오신 우리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오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여러분들 주변에 이상은 없는지 궁금하네요. 자, 저녁 식사는 하셨어요? 김강수님 저녁 식사하셨어요? 네, 먹었어요. 네, 많이 잘 잤으셔야 돼. 우리가 공부하려면 잘 먹어야지 공부가 더 잘 되죠. 우리 서정현 선생님 식사하셨어요? 아, 네, 먹고 왔습니다. 예, 네. 집이세요? 네네. 아유, 퇴근하자마자 집에서 준비하려고 고생했겠네요. 네, 예. 자, 우리, 어제 뭐, 이제 처음 공부해서 약간 얼떨떨하기도 하고, 되게 이제, 어떻게부터 이제 가야 되나, 이렇게 고민하실 텐데, 오늘부터는 조금 더 수월해집니다. 계속.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마음 놓지 마시고, 점점 나아질 거야. 이제 점점 익숙해질 거야. 라는 생각을 하시고, 같이 공부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김대 선생님, 우리 오늘 강사님, 식사는 하셨나요? 예, 네, 간단하게 어디 했습니다. 예, 사무실인가요? 대기실인가요? 지금 사무실이요. 사무실이세요. 아유, 네, 이 강의 끝나고 퇴근하시려면 음, 집에 가면, 아유, 한 10시 되겠네. 자, 자, 그러면 오늘, 어제 이어서, 우리, 두뇌의 기능각 구조 공부를 하겠습니다. 우리 김태 선생님, 오늘도, 오늘 하루 저녁에 또 많은 것들을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 김태 선생님, 자, 오늘 반가운, 어, 모습으로 맞이하겠습니다. 자, 환영합니다. 네, 선생님도 안녕하세요. 예, 오늘 이제 교과서 나가기 전에 제가 이제 그 수업하는 방법이 간단하게 우리가 배워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간단하게 외우는 거를 좀 하시고, 그 다음에 진도 나가고, 또 외우는 거 좀 하시고, 진도 나가고, 이런 식으로 할게요. 그리고 지금 교과서를 처음부터 공부하시면 어렵기 때문에 제가 그림으로 설명하면서 한 세 번, 네 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선생님들이 좀 그 뇌의 전체 구조를 이해할 수 있게 먼저 한 다음에 교과서 이렇게 나가는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그 텍스트를 읽고 지나가면 어렵기 때문에 전체를 이렇게 좀 아시는 게 더 좋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할 거고요. 제가 오늘 아까 그 자료를 빨리 올렸어야 되는데 지금 못 올렸거든요. 그래서 지금 두 개를 올려야 되는데 한 개만 지금 올린 상태예요. 선생님들 그 수업 끝나면 자료 이렇게 올라갈 거고, 아니면 제가 지금 막 그 정리가 안 됐기 때문에 좀 정리 간단하게 해가지고 선생님들이 뽑을 수 있게 제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해서도 그 뭐 내일 아침까지라도 이렇게 보내드리는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래서 어 요거를 이제 먼저 반복을 많이 하다 보면 어느 정도 그 뇌 구조가 뭐 이렇게 앞면 뒷면 뭐 위아래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수준으로 될 수가 있어야지 좀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이제 공유하겠습니다. 이게 우리가 여러분들 지금 들어오신 분들이요, 물론 영상 오늘 올렸는데요. 영상을 이렇게 보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시간 할 때 같이 들어오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제 여러 번, 이렇게, 이제 저는 이제 강의를 굉장히 많이 하잖아요. 근데, 영상들을 다 제공을 해요. 근데, 같이 참여했던 분들이 확실히 여러 가지 그 기억력이라든가, 또 그 상황이 같이 어울려져서 스토리를 잘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시간 내서 이렇게 꼭 들어왔으면 좋겠다. 오늘 여기 지금 들어오지 못하신 분들, 영상을 제가 제공은 하지만, 시간 내셔서, 강의 시간에 이렇게 들어오셔서 같이 하는 게 훨씬 더 좋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자, 우리 김태 선생님이 지금 화면 공유 아, 시작. 미렁이 잘 안 돼가지고 잘 안 잠깐만요. 돼요. 그러면 네, 천천히 하세요. 잠깐만요. 걱정하지 예, 마시고요.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자, 우리가 기계로 하는 거라서 가끔은 네, 저도 이제 저녁이라서 저도 집에 와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안 하고. 어,
그러다 보니까 어제도 보니까 이 기계가 사무실에 있을 때는 약간 프로페셔널한 기계들을 많이 해놨는데 집에 기계는 조금 해상도도 그렇고 여러 가지가 좀 약하네요. 어, 그러면 우리 강상채 교장 선생님 아까 저기 목소리 못 들었는데요. 네. 어제 강의 들으시고 어, 좀 굉장히 좀 당황하지는 않으셨어요? 그렇죠. 아주 낯선 용어들이 많이 나오고 거의 새로운 용어들이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일단은 그 언어에 좀 익숙해져야 되겠다. 그런 것들이 있죠. 그 다음에 뇌 구조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네네. 찬찬히 좀 살펴가면서 좀 익혀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네. 아유, 저 말씀도 잘하셔요. 맞습니다. 일단 용어가 다 생소해요, 사실. 우리가 1급에서는 용어라든가 구조보다는 그 뇌라는 것이 어떠한 역할을 하는가, 또 그 배경적인 거와 그 상황적인 것들을 가지고 많이 이야기했다면, 요번 과목은 뇌의 기능과 구조, 그러니까 의학적인, 생물학적인 그 부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좀 생소해요. 그런데 저도 이제 다음 9월 11일부터 제가 이제 강의를 2강을 하는데 오히려 이 일가가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생소하고 맨 처음에 접하면 당혹스러워요. 야, 이거 내가 이걸 다 알아야 돼? 이해가 잘 안 돼. 이건 이해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 구조와 기능에 관련된 거는 이해하는 부분이 아니에요. 그냥 무조건 외우는 부분이에요, 이거는. 근데 그 뒤에 2, 3, 4가들은 이해를 하고 그냥, 이해를 하면서 뭐 암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이해가 돼서 암기하는 게 아니라 그냥 암기를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이게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러기 때문에 공부만 좀 하고 나면 일가가 훨씬 더 점수가 잘 나와요. 모르면 점수가 전혀 안 나오는 데가 이거고, 알면 이건 명확해요. 그래서 명명한 거 아니야. A는 B다. 그냥 B가 나오는 거야. 근데 이제 2, 3, 4가는 뭐냐면 인문학적인 스토리를 만드는 게 되게 많아요. 막 쓰는 것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게 우리 선생님들은 이제 저도 그래요. 그 말이 그 말 같고 이게 이거 같고 막 이렇게 헷갈려요, 오히려. 근데 일가는 생소하지만 그냥 외우면 어, 명확한 답이 나온다. 그런 관점에서 조금 이제 그런 차이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 그래서 아마 이제 그 일가를 그래서 우리 지금 김택 선생님이 여기 진행하는 게, 과학 선생님이고 오랫동안 생물 쪽에도 가르치시고 화학도 물리도 가르치셨던 분이기 때문에 아주 명확하게 우리한테 그 기능과 구조를 알려주실 수 있어서 너무 적임자죠. 지금 이 강의를 할 수 있는. 네. 근데 오늘 지금 준비를 굉장히 많이 하셨는데 지금 기계가 아마 뭐가 어, 말을 안 듣는 것 같습니다. 자, 김태 선생님, 자 이제 하시는 동안 우리 그러면 여러분들 같이 김태 선생님이 어저께 알려줬던 몇 가지 저 한번 봅시다. 제가 이렇게 질문할 테니까 여러분들이 답이 딱딱 나와야 돼. 이렇게 머릿속에 딱 올라가 봐야 돼요. 이제 김태 선생님 이제 하는 동안 어저께 음, 우리 인간의 몸에 가장 살아있는 가장 작은 단위를 뭐라 그랬나? 이제 그때 단어가 나와야 돼요. 이제 어저께 이제 했던 거. 김대중 선생님이 요거는 외워라 했던 것만 하는 거예요, 제가. 자, 우리 가장 작은 단위가 세포라 그랬죠, 세포. 그다음에 또 어저께 이런 거 또 얘기하셨어요. 지금 나오네요.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준비가 된 것 같습니다. 네. 네. 예, 선생님들 너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미러링이 안 돼가지고 여기서 아, 이제
그 센터에서 하다 보니까 조금 불안정한 게 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네. 우선 이제 지금 제가 이제 일단은 공부할 게 계속 용어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조금 전에 이제 또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 용어에 익숙해져야 된다고 하시는데 그게 정답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그 뇌에 대해서 이렇게 여러 번 반복할 거예요. 반복하시면서 전체의 용어를 좀 익숙해지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우선 지금 자료를 이게 지금 못 올렸는데 제가 자료 올릴게요. 지금 자료가 자료를 보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저랑 같이 이렇게 세네 번 반복하면서 익히는 게 중요합니다. 한번 집중해 주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렇게 지금 제가 여러 개 이제 그 그림을 이렇게 여러 가지 갖고 왔는데 뇌에 관련된 그림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우리가 좀 기본적으로 외워야 될 거 좀 외우고 지나가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PDF를 갖고 왔는데 첫 번째 PDF는 요거예요. 처음에 우리 선생님들 뇌에 대뇌피질에 그 대뇌피질이 어떻게 나눠져 있는지 요거 외우겠습니다. 한번 같이 외워보겠어요. 우선은 여기 뇌가 이렇게 있으면 뇌가 있죠. 요게 아이고요. 음성이 안 나와요. 예. 여기 이게 대뇌피질입니다. 대뇌피질이 네 개의 엽으로 되어 있어요. 네 개의 엽. 네 개의 엽. 우리 외워볼게요. 앞부분이 전두엽. 전두엽. 네. 그다음 뒷부분이 후두엽. 그다음에 위쪽이 두정엽, 축두엽. 외워보세요. 선생님, 저희들은 같이 외울 겁니다. 이 시간 좀 외우시니까 한 10분에서 20분 정도는 외우고 시작할게요. 또 반복해서 첫 번째 뭐죠? 우리가 이제 그 그 뇌과학에서는 뇌과학자들이 제일 중요한 게 암기라고 얘기합니다. 암기. 짧은 기간에 반복하는 것이 공부에 가장 중요하다고 지금 얘기할 거예요. 선생님들 같이 저희랑 이제 뇌과학 계속 공부하실 거잖아요. 그러다 보면 정말로 짧게 반복하는 게 제일 좋은 공부라는 건 이제 선생님들도 아실 거예요. 그리고 암기할 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렇게 모듈을 만든 다음에 내가 외워야 될 모듈을 만든 다음에 요거를 반복하는 거야. 그럼 어떻게 반복하냐? 순서대로 반복하는 거야. 이렇게 모듈을 만들고 순서화 시켜가지고 계속 반복하면 잘 외워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외우는 방법을 다 이렇게 모듈 만들고 외울 거 딱 정하고 그다음에 순서 정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반복해서 외우는 식으로 할게요. 우선 다시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뇌피질이 있어요. 대뇌피질이 있을 때 요게 보면 이렇게 쭉 들어가는 게 있죠. 요게 뭐냐면 대이랑이라고 이랑이 이제 그 중심이랑이라고 합니다. 중심이랑을 중심으로 해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아분동 뒤감각. 이렇게 외워주세요. 이제 아분동 뒤감각. 다시 주고 다시 할게요. 반복하겠습니다. 대뇌피질이 네 가지 엽이 있어요. 네 가지 엽이 있고 여기 중심이랑이 있고 아분동 뒤감각. 이게 왜 이런 거지? 지금은 그런 생각하실 시간이 없어요. 그냥 계속 아분동 뒤감각 외우는 게 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중심이랑을 중심으로 해서 앞부분을 전두엽, 요 뒷부분을 후두엽, 요 부분을 두정엽, 여기를 축두엽. 외울 수 있겠죠? 그리고 그러면 전전두엽은 뭘까요? 요 부분이 이제 전전두엽이겠죠. 우리 맨날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전전두엽.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가지 엽은 이렇게 다시 한 번 더 외우고 넘어가겠습니다. 중심이랑이 있습니다. 중심이랑 있고요. 아분동, 뒤감각 외우시고 그다음 여기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 다 외우셨죠? 그런 다음에 여기 축두엽이랑 여기 전두엽 사이를 이렇게 까집으면 요 사이에 이렇게 여기 또 이렇게 대뇌 피질이 보이거든요. 근데 요거는 지금 네 가지 엽에는 포함이 안 되는데 요즘에 엄청나게 각광을 받는다고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요게 이름이 하나 외우시면 되게 멋있어요. 인슐라. 요게 나중에 내장의 신호와 관련돼 가지고 요즘에 그 뇌과학이 옛날에는 마음에 관해서 공부를 했었는데 지금은 뇌과학이 신체랑 연결되는 거랑 많이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신체랑 관련되기 때문에 뇌 설명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예, 정리해 볼게요.
중심이랑 아분동, D감각,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축두엽. 다 외우셨죠? 오케이.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여기 보시면, 여기 제일 그 중간에 이제 여기는 대뇌 피지의 껍데기였는데 이제 안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이렇게 안쪽에 중간에 엄청나게 멋있는 이게 여기 덩어리 그 메추리알 만한 게 있는데 두 개가 딱 있어요. 그 위로 이렇게 봤을 때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딱 있어요. 요게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시상이라고 합니다. 시상. 외우셨죠? 요거 하나 주문처럼 보시면 좋아요. 살라무스. 이렇게 막 기분 나쁠 때 살라무스 외우시면 돼요. 너무나 중요해요, 이게.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이게 뭐냐면 감각을 중개해 주는 거라고 해서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시상 되게 중요합니다. 시상. 아시겠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이거, 여기 보면 여기 요쪽 부분에 해마가 있어요, 해마. 해마는 여러 개의 기관들이 합쳐져 있어요. 우리가 이제 여기를 반 자르면 이렇게 그 모양이 선생님들이 아실 때 이렇게 해마 모양으로 이렇게 해마 모양이 된다고 해가지고 해마라고 얘기하는데 실제로는 이렇게 덩어리로 돼 있는데 이 덩어리를 뭐라 부르냐면 해마 형성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해마라고 하는 거랑 해마 형성체랑 같은 개념이에요. 근데 해마는 하나의 기관으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합쳐져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부분에 해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그 앞쪽에 편도체가 있습니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다시 기억할게요. 다시. 중간에, 대뇌 중간에, 여기 중간에 안에 여기에 살라무스가 있어요. 살라무스. 그다음에 여기에 해마가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에 편도체 있어요. 자, 외우실 수 있으시겠죠? 그다음에 여기에 되게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대상해가 있어요. 요쪽에 또 대상해. 여기 편도체랑 여기 그 해마 형성체랑 연결된 이 부분이 대상해. 좀 이따가 이제 그림 또 보여드릴게요. 대상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자, 이제 외우시겠죠? 밖에서 반복할 거니까. 안쪽에 가장 중심 쪽에 뭐가 있냐 했더니 뭐가 있을까요? 살라무스 시상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해마 형성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편도체가 있고 여기 대상해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런 다음에 요게 부분에 교내 연수 기억하시면 돼요. 교내 연수. 요 부분 교내 연수 이렇게 있다. 기억하시겠죠? 넘어가겠습니다. 또 여기 그림을 보시면 또 이제 이건 앞에서 보는 거예요. 앞에서 보는 건데 중간에 뭐가 있다고 했죠? 여기 시상 있죠? 살라무스가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있죠? 그 다음에 여기에 해마가 있고요.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림 이해됐죠? 그 다음에 여기 앞쪽에 교내가 있고 연수가 있어요. 여기 앞에 있는 그림이랑 똑같습니다. 여기 해마가 있고 편도체가 있고 교내 연수.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시상, 교내 연수.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옆에 양쪽으로 해마가 있고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림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하나 더 볼게요. 딱. 또 여기도 보시면 그림 요거 지우고 좀 볼게요. 여기 이렇게 지금 보면 이거 어떻게 다 외워? 걱정스럽죠? 예, 걱정할 필요 없이 중요한 것만 우리는 이제 그러니까 우리가 뭐 의사가 될 게 아니기 때문에 중요한 것만 공부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선은 제가 그 녹색으로 중요한 건 다시 한번 해볼게요. 그 여기에 대뇌가 있으면 여기 대뇌가 있으면 중요한 게 아까 껍데기가 아니고 속이니까 제일 중요한 거 여기 앞쪽에 여기 안쪽에 메추리알 시상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표시는 안 해놨어요. 여기에 메추리알이 있어요. 이렇게 시상 있죠? 그다음 밑에 여기에 대회가 있으면 시상하부 순서대로 외우시면 돼요. 저랑 같이 한번 순서대로 외우시면 됩니다. 우선은 이렇게 순서 다시 한번 정할게요. 우선은 여기 뭐가 있죠? 뭐가 있죠? 중심이랑 있죠? 중심 이렇게 나누는 중심이랑 있습니다. 앞쪽은 뭐라고 했어요? 아분동 D감각 기억나시죠? 그다음 여기 보면 여기 운동 이렇게 감각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분동 D감각. 그다음 중요한 거 여기 중간에 뭐가 있어요? 중간에 살라무스 있죠? 그다음 밑에 살라무스 밑에 있는 부분 해서 시상하부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쪽에
그 다음에 아까 요쪽 부분에 아까 대상해라고 얘기했죠? 이렇게 대상해가 있어요. 그리고 대상해는 두 부분을 나눠집니다. 앞부분을 전대상해, 나눠서 뒷부분을 후대상해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안 어렵죠? 예. 그 다음에 여기에 요쪽이 아까 뭐라고 했어요? 교내, 연수. 요까지 기억하시면 되겠죠? 예.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반복하니까 이제 모르시면 안 돼요. 다시 반복하겠습니다. 중요한 포인트만 지금 할게요. 그리고 또 단계마다 중요한 포인트가 달라지니까 거기다 조금씩 이렇게 살붙이시면 되겠죠? 지금은 단계에서는 너무 많이 공부하면 어렵기 때문에 이 단계 이 정도로만 외우겠습니다. 중심이랑 있습니다. 아분동, D감각, 그다음에 여기 중간에 살라무스 시상 있고요. 요 밑에 시상하구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전대상에 있고요. 전대상에 있고 교내 연수. 아시겠죠? 그다음에 중요한 단어 하나만 더 배울게요. 어제 그 우리 몸에 그 신체 시계가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신체 시계가 있다고 얘기했죠? 그게 어디 있을까요? 아, 신체 시계 이름이 뭐라 그랬죠? 신체 시계에 있다고 했죠. 요 부분은 이제 요 부분인데, 아이고, 이제 다음에 더 할게요. 좀 어려우니까 그러면 이제 다시 요 정도 외우시고, 여기 요 부분이, 요 앞부분이 전두엽이고, 전두엽 부분 밑에 여기 아나 전두엽, 요 안쪽에 있는 아나 전두엽 있다는 것까지는 좀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다시 정리하고 또 넘어갈게요. 다 외울 수 있겠죠, 요거? 어려운 그림인데 어렵지 않아요? 다시 아분동, 여기 중심이랑 있고, 아분동, D감각, 여기 살라무스 있고요. 그다음에 살라무스 밑에 시상하부 있고요. 시상하부 있고 교내 연수. 그다음에 이쪽에 전대상에 전대상에 있죠? 그다음에 여기 앞쪽이 전두엽이고 밑에 아나 전두엽 이렇게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어제 제가 멜라토닌 얘기하면서 밤에 이제 그 멜라토닌 얘기하면서 송가체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 이 부분이 송가체라고 합니다. 이 송가체도 여기 있다는 거 이 정도로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뇌가 이렇게 있을 때 밑에 보시면 뇌가 있을 때 여기 뇌가 자네랑 우뇌가 이렇게 연결돼 있죠. 여기 보면 이렇게 연결돼 있어요. 이 부분 지금 연결돼 있죠? 이렇게 지금 연결돼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뇌량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여기가 지금 보면 신경이 엄청나게 막 연결돼 있는 거예요. 이렇게. 예. 연결돼 있는 거. 이건 뇌량이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다 외우실 수 있죠? 다시 반 나누고 이제 모르면 안 돼요. 중심이랑 아분동, D감각, 시상하부, 교내 연수, 다음 대상회, 전두엽, 아나 전두엽. 다 외우셨죠? 그 다음에 참고로 송가체, 이 부분이 송가체고 여기에 멜라토닌, 멜라토닌 나온다. 근데 나중에 잠잘 때 나오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또 설명 드릴 건데, 보면 아까는 대뇌피질이었잖아요. 대뇌피질 보시면 여기 대뇌피질 여기 이 부분이 대뇌피질이에요. 대뇌피질 말고 안쪽에 지금 보니까 요게 지금 여기에도 지금 신경세포가 이렇게 있는데 안쪽에도 지금 보니 여기 이렇게 막 덩어리가 있는 거 보이시죠? 예. 요걸 뭐라고 하냐면 안쪽에 들어가 있다고 그 안쪽에 이제 이렇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얘네들을 뭐라고 하냐면 여기 안에 그러니까 껍데기가 이렇게 있고 껍데기를 대뇌피질이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그 뉴런 이제 이따가 뉴런 설명해 드릴 건데 뉴런이 이렇게 있잖아요. 뉴런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요걸 뭐라고 하냐면 신경 세포체라고 얘기해요. 해당하는 앱이 음. 없습니다. 여기에 대뇌피질은 신경세포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이 여기 신경세포들이 막 모여 있는 거를 연결하면 요거를 우리가 대뇌피질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보면 얘네들이 딱 이렇게 여기 머리들이 이렇게 여기에 보면 이렇게 꼬리가 있는데 그 머리들이 여기에 막 있다고 보시면 돼요. 예. 막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게 대뇌피질 생각하시고 꼬리들이 이렇게 있다고 보시면 돼요. 여기 지금 보면 여기 연결 안 돼. 이런 걸 우리 꼬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신기한 게 이렇게 세포 여기 아까 여기 신경세포 얘네들이 안쪽에도 모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바깥쪽에도 모여 있고 안쪽에도 모여 있는데 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기저핵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여기 아까 여기 얘네들 신경이 있는데 요걸 우리가 이런 모여 있는 걸 우리가 이제 나중에 핵이라고 하는 게 신경들이 이렇게 얘네들이 막 모여 있는 요 부분을 우리가 핵이라고 부를 거거든요. 근데 여기 지금 뭐 얘네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핵이라고 부른 겁니다.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면 정리해 드릴게요. 이제 유런을 지금 아직 안 배워가지고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냥 그 기본적으로 설명드리면 여기에 유런들이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렇게 꼬리가 이렇게 있죠, 선생님들. 이렇게 있죠. 근데 얘네들이 이렇게 모여 있어요.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면 대뇌 피질은 요 핵들이 모여 있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해됐죠? 그런데 이 핵들이 여기에도만 모여 있다는 거예요. 안쪽에도. 그러니까 안쪽에 이렇게 동그라미 안쪽에 있는데 요거 안쪽에 우리가 안쪽이라고 해서 기저라고 얘기하는 거죠. 기저에 있는 핵들 모였다. 이렇게 해가지고 기저핵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기에 있는 기저핵들을 우리가 뭐라고 기저핵의 중심이 뭐냐면 여기 선조체. 용어 이제 외우셔야 돼요. 선조체. 따라해 보겠습니다. 선조체. 됐죠? 선조체는 크게 이렇게 꼬리핵, 조가비핵, 창백핵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나중에 요거는 이제 뭐랑 관련이 있냐면 운동 출력이랑 관련이 있어요. 운동이랑 관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게 만약 선조체가 잘못되면 제가 요즘에 이제 우리가 틱을 고쳤다고 얘기했잖아. 지금 고치고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요게 선조체랑 전전두엽이랑 연결이 잘못된 게 틱이라고도 지금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선조체가 뭔가 출력을 막 하려고 하는데 그 전전두엽에서 조절을 못하니까 나타내는 현상이 강박이라든지 그 행동으로 나타나는 거, 강박이나 틱이라든지 뭐 애들 막 그 행동 장애 같은 거 나타나는 게 요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선조체가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외울 수 있겠죠? 기저핵 이제 여기 안에 요 안쪽에 핵들이 모여 있는 걸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얘기하는데 기저핵에 선조체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여기 전장은 뭐냐면 요 옆에 있는 걸 우리 전장이라고 얘기하는데 요거는 이제 다음에 얘기하고요. 오늘은 선조체만 관심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선조체에는 뭐가 있냐? 따라 볼까요? 꼬리핵. 따라해 볼게요. 꼬리핵. 그다음에 조가비핵, 그다음에 창백핵.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오케이.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요거 다시 한번 3번만 더 반복해 볼게요. 선생님들 아셔야 되니까. 다시 짧게 반복하는 게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다시 이제 순서대로 제가 또 아까 설명한 순서대로 설명할게요. 우선은 여기 대뇌 피질이 있습니다. 여기 중심 이랑 있고요. 따라해 보세요, 선생님들. 중심 이랑 있고요. 아분동, 디감각, 그다음에 전두엽, 후두엽, 두정엽, 측두엽, 여기에 전두엽. 되시죠? 그 다음에 측두엽이랑 준두엽 사이를 까집으면 나타나는 이렇게 피질이 있는데 이걸 우리가 인슐라, 요게 신체랑 관련 있다. 신체 신호, 신체 정보랑 관련 있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딱 넘기고 다시 자 보면 이제 안쪽에 있는 거 보는 거예요. 안쪽에 보면 안쪽에 시상이 있고요. 시상이 있고 여기 해마가 있고 해마는 단순하게 이렇게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여기를 합쳐져 있다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해마 형성체라고 얘기하고요. 그 위에 이렇게 편도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상에 보셨죠? 이렇게 대상에 있었죠? 대상에는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어떻게 나눠진다 그랬죠? 대상에는 전대상에 요 중심으로 해서 후대상에 기억나시죠? 다음에 넘길게요. 여기도 보면 이제 여기 중간에 시상이 있고요. 시상이 있고 여기 해마 있고 편도체 있고 교내 연수 있고 그렇죠? 여기도 안 했네. 여기도 교내 연수 기억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여기 아까는 여기 처음에는 요거 설명 안 하고 넘어갔는데 껍데기에도 핵이 있지만 우리가 핵을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했습니다. 핵이 있지만 안쪽에도 핵이 있다. 요 핵을 우리가
안쪽에 있는 핵이라고 해서 기저핵이라고 얘기한다. 기억하시죠? 기저핵. 기저핵 중에 이렇게 꼬리핵이 있고 창백핵이 있고 조갑이 덩어리 있죠. 이렇게 이걸 뭐라고 할까요? 세 가지를 뭐라고 할까요? 뭐라고 할까요? 선조체. 기억나시죠? 선조체. 여기 이제 나중에 이제 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여기 잘못되면 뭐 무도병, 흰틈병 같은 거라든지 아니면 그거 뭐죠? 이게 이렇게 막 이렇게 순간 생각이 안 나네. 하여튼 그 몸의 신체에 관련된 그 장애가 있습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요거 다시 한번 볼게요. 좀 이해되시죠? 전반적으로 이게 지금 이거를 뭐 그 뇌가 어떻게 구조가 되는지 아셔야지 설명하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처음에 여기 제일 중요한 거 중심이랑 해서 아분동 D감각 기억하셔야 돼요. 그다음에 여기에 살라무스 있고요. 여기는 지금 표시 안 됐지만 살라무스 있고 요 밑에 살라무스 밑에 시상하부. 시상이 살라무스예요. 시상의 밑부분이라고 해서 시상하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기 대상에 있죠? 앞부분 전대상에, 후대상에 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교내, 그다음에 여기 연수. 됐죠? 그다음 요 앞부분이 전두엽이고 전두엽 중에서도 여기 밑부분, 요 부분을 우리가 아나 전전두엽. 아나니까 눈이랑 관련 있겠죠. 눈 밑에 눈이 안구가 있으면 안구 위에 이렇게 덮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나 전전두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송가체에서 멜라토닌 이렇게 기억하시면 쉽죠? 네, 이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하나만 이제 더 설명하면 여기에 이제 시계가 있는데 요 시계라는 것도 있다는 거 기억하셔야 돼요. 요 시계라는 게 있어요. 덮여 있습니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안쪽에 바깥쪽에 이렇게 우리가 그 대뇌 피질에만 여기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덩어리가 있다고 이렇게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도 세포가 이렇게 모여 있다. 이렇게 모여 있다. 안쪽에 모여 있다 해서 여기 안쪽에 모여 있어서 핵인데 안쪽에 밑에 있다 해서 기저핵 이렇게 얘기한다고 얘기했죠? 기저핵에는 여기 옆부분에 여기를 얘기하는 전장이 있고 안쪽에 꼬리핵, 조가비핵, 창백핵 이렇게 세 가지를 합친 선조체 있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때? 이해되시죠? 요거 이제 반복해서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괜찮으시죠? 어때? 오케이? 오케이, 한번. 오케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이제 2단계 이제 업그레이드 됩니다. 오케이, 잠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요거 같은 경우 지금 카톡에다 올린 거거든요. 네, 요거 다시 한번 또 확인해 볼게요. 제가 이제 자료는 요 책, 제가 제일 좋아하는 책. 선생님들도 이거 책 보시면 근데 이제 놀라셔요. 이 두께가 이만해가지고. 지금 제가 이 책이 제일 좋은 이유는 뭐냐 하면 최근에 나와 있는 내각책에서 최고 탑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수준이 논문 수준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같이 이렇게 저랑 같이 공부하시면 이것만 정확하게 하셔도 우리가 학교 상담에 딱 정확하게 적용할 수 있는 거에 대한 영감은 많이 받을 수 있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책, 제가 좋아하는 책, 이렇게 박문호 선생님 책인데, 요거를 이용하고요. 그 다음에 브레인 트레이너를 이용해서 제가 이제 그 외우는 건 설명드릴게요. 다음 이제 이거 설명드릴게요. 지금 이제 아까 제가 핵 설명해 드렸죠.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핵 개념이 아니에요. 우리가 그 유로사이언스에서 핵은 뭐냐면 이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거 신경세포체들이 이렇게 신경세포체가 이렇게 있으면 요것들이 이렇게 합쳐져 이렇게 모여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이 그림 되게 중요한데 여기에 보면 이렇게 신경세포체들이 있어요. 덩어리 이렇게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이걸 우리가 이제 뉴런이라고 할게요. 오늘 이제 뉴런도 설명드릴게요. 뉴런이 이렇게 있는데 뉴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고 꼬리가 이렇게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리가 이렇게 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너무 이제 신기한 게 있어요. 뭐냐면 여기 핵이 뭐냐면 이렇게 뇌가 이렇게 있어요.
내가 있고 이렇게 척추가 있고 내가 있고 이렇게 척추가 있다 그러면 척추 안에서 있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핵을 모여 있는 이렇게 척추 안에 신경세포들이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얘기할 거예요. 이해되시죠? 척추 안에 좀 더 설명, 그러니까 반복하면 더 이해가 됩니다. 지금은 한 번에 다 이해하시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리고 제가 수준에 맞춰서 설명드리겠지만 반복하면서 더 이렇게 구체적이고 세분화 될 거라고 얘기해 드릴게요. 우선은 핵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 신경절이라는 게 있어요. 신경절은 뭐냐 하면 척추 바깥에 있는 세포 덩어리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요게 껍데기에 모여 있는 걸 우리가 피질이라고 얘기하죠? 대뇌 피질. 아까 기억나시죠? 껍데기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대뇌 피질이라고 얘기하는 거. 그러니까 여기 여기 머리가 유런의 머리가 우리가 이걸 뭐라 하냐면 신경 세포체라고 얘기하는데 이 세포체가 모여 있는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이거 이해되시죠? 제가 이제 자료 드렸으니까 나중에 보시면 돼요. 다시 좀 제가 반복은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지금 요게 핵이 모여 있는 게 세 가지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냥 모여 있는 걸 척추랑 뇌 안에서 모여 있는 걸 우리 핵이라고 얘기하고 그거 바깥에 이렇게 모여 있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얘기하시면 돼요. 신경절.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껍데기, 대뇌 피질에 있는 걸 우리가 대뇌 피질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고요. 용어 이해되시죠? 그런 다음에 요거는 제가 뭐 설명 많이 안 할게요. 이거는 용어가 되게 복잡해가지고 지금 복잡해요. 그래서 우선은 요게 그러면 이제 요 꼬리가 있어요. 이렇게 여기 보면 여기 대뇌 있고 그 꼬리가 있죠? 꼬리가 연결돼 가지고 가는 게 있어요. 가는 게 뇌에서 보면 네 가지가 있어요. 1번, 2번, 3번, 4번이 있는 거예요. 네 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첫 번째는 뭐냐면 시냅스 되는 거예요. 뭐냐면 첫 번째 이렇게 유런이 있는데 두 번째 유런이랑 연결되는 거. 요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또 여기에서 또 연결되는 거. 요걸 우리가 요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하는데 이렇게 연결된 선이 다른 유런이랑 합쳐지는 요 사이를 우리가 시냅스라고 하는데 이렇게 연결되는 게 하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것이 이렇게 연결된 게 얘네들 어디로 가냐면 근육으로 가는 게 있어요. 근육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네, 근육이랑 연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하나는 우리가 내장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근육이랑 연결되는 게 있고 내장이랑 연결되는 게 있고 그 다음에 신장이랑 연결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좀 모양 좀 달라요. 네 가지 이해되시죠? 다시 이렇게 근데 꼬리의 이름이 뭐라고 할까요? 꼬리라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꼬리가 뭐가 꼬리일까요? 꼬리 이름이 뭐죠? 축삭 이렇게 얘기하죠? 네. 이게 지난번에 그러니까 시험 문제에 이렇게 나왔대요. 축색. 같은 말일까요? 다른 말일까요? 같은 말이에요. 우리 지난번에 막 선생님들 나와가지고 우린 축삭으로 배웠는데 왜 축색으로 나왔냐 해가지고 고민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축삭이랑 축색 같은 말입니다. 요게 축삭이라고 얘기하는데 축삭돌기라고 얘기해요. 축삭돌기. 근데 축삭돌기가 만나는 방법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다는 거 얘기하시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요게 꼬리가 시냅스랑 그러니까 다음에 뉴런이랑 만나는 것을 우리가 다음 뉴런이랑 만나는 것을 우리가 시냅스라고 얘기하고요. 골격이랑 만나는 거 있고 이게 근육이랑 만나는 거고 그다음에 평활근은 보통 내장 근육이랑 만나는 게 있고 신장이랑 만나는 게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골격근은 보통 요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찍찍찍 이렇게 지금 옆으로 가로로 무늬가 생겨 있죠? 가로 무늬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골격근에는 가로 무늬가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네. 그러면 평활근에는 가로 무늬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가로 무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얘네들 이렇게 지금 보니까 이렇게 물고기처럼 생겼죠. 이렇게 이런 모양 생겼죠. 이 모양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이런 모양, 이렇게 실타래 모양 이렇게 이걸 우리가 뭐냐면 방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모양 얘네들은 방추형 근육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가로무늬가 아니라 방추형으로 근육이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심장은 이렇게 이런 식으로 돼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우리가 나중에 이제 내장 관련돼 가지고도 인슐라랑 인슐라랑 하면서 내장이랑 관련된 그 부분도 있는데 이렇게 평활근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요거 평활근이라는 거, 내장은 평활근, 그다음에 근육은 골격근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어떻게 이해되시죠?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유런이 있는데 반복할게요. 선생님 한 번만 더 할게요. 유런이 있는데 유런들이 모여 있는 유런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모여 있는 방법에 따라서 이름을 달리 하는데 이렇게 모여 있는 것을 우리가 핵이라고 한다. 기억하시죠? 근데 이것이 뇌랑 척추 안에서 척수 안에서 일어나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핵이라고 생각하시면. 그래서 아까 여기 대뇌피질 안쪽에 이렇게 뭐가 있었죠? 이렇게 여기에 핵이 있었죠. 우리가 아까 이걸 뭐라고 하기로 했죠? 기저핵. 그래서 핵이라는 용어 쓴 겁니다. 이해되시죠? 근데 여기 요거 바깥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거를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요걸 이렇게 바깥에 있는 걸 뭐라고 하냐면 절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중에 교감신경절이라는 게 있어요. 나중에 이제 배울 거예요. 교감신경절. 그 이유가 이제 그 척추의 바깥에서 있는 덩어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교감신경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 다음에 꼬리가 이게 축삭돌기라고 얘기하는데 축삭돌기가 만나는 방법이 4가지 정도가 있다. 하나는 다음 뉴런이랑 만난다. 시냅스. 그다음 근육이랑 만난다. 그다음에 내장이랑 만난다. 근데 내장이랑 만나는 거는 평활근이다. 그다음 심장이랑 만난다. 심장이 만나는 거를 심근이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용어 정리 끝입니다. 이해되시죠? 오케이. 이번 그 수업은 용어 정확하게 아는 거가 목표예요. 그다음에 이 그림. 선생님 이 그림 보면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 그림 보면 뭐가 생각나세요? 여기요. 이거 우리 막간을 이용해서 채팅 한번 하겠습니다. 이 그림 생각하면 뭐가 생각날까요? 저는 이게 뭐라고 생각하냐면 사람. 이게 사람이에요. 그냥 사람을 간단하게 그리면 이거예요. 그렇죠? 지금 보면 여기에 뭔가 이렇게 세포들이 모여 있는데 뭔가 부풀어 올랐죠? 그렇죠? 요거 이렇게 있어 뭐가 부풀어 올랐죠? 부풀어 오른 상태에서 여기에 보면 세포들이 지금 얘네들이 이렇게 유런으로 모여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선생님도 아까 유런들이 만나는 방법이 4가지가 있다고 얘기했는데 여기에서는 어떻게 만날까요? 세포가 있으면 또 다음 뉴런을 또 연결되는 거랑 이해되시죠? 그다음 얘가 또 이렇게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죠? 여기 안에서는. 그렇죠? 근데 그 꼬리가 연결돼 가지고 근육이랑 연결됐네요. 요게 근육이니까 근육근이랑 연결됐죠? 예. 이해되시죠? 그러면 이제 여기 뇌에서 신호가 이렇게 내려가는 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하행로라고 얘기해요. 운동 명령이 내려가는 거고. 그 다음에 근육에서 느낀 것이 올라가는 것을 상행로, 용어 지금 정리해요. 상행로, 감각 정보가 올라가는 거고. 기억나시죠? 이렇게 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여기에 있는 신호를 가서 근육으로 가죠? 그러면 근육이 움직이죠? 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신체 운동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근육까지 연결되지 않으면서 얘네들이 뭔가 일어나고 있죠. 얘네들이 뉴런들이 연결돼 가지고 근육까지는 되지 않지만 막 연결돼 있습니다. 요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요? 이거를 막 이게 그 최종 단계는 뭐라고 하냐면 의식이라고 얘기하겠죠. 이게 사실은 생각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선생님들한테 얘기해주고 싶은 게 이거예요. 뭐냐면 결국 생각이랑 운동이랑은 메커니즘이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근육으로 연결되느냐 아니면 뉴런끼리의 시냅스로 마무리되느냐에 따라서 생각과 운동이 다르다고 생각되는 거죠. 그래서 그 뇌과학자들이 생각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선생님들 이거 아시면서 이제 우리 아이들한테 교육할 때 쓰시면 돼요. 생각을 뭐라고 하냐면 내면화된 움직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실제적으로는 생각이랑 신체 움직이는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는 거. 뇌과학자들은 이렇게 봅니다. 요건 이제 그 시험 문제는 안 나오지만 선생님들이 좀 공부할 때 이런 개념이 이렇게
그 철학적으로 생각할 수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아요. 예. 그러면서 그럼 뇌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뇌가 있는 이유는 뭐냐면 운동하기 위해서라고 기억나시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뇌가 있는 이유는 운동하기 위해서다. 그래서 우리 멍게 얘기했었잖아요. 멍게. 멍게가 유충일 때는 꼬리를 움직이면서 돌아다녀야 되기 때문에 뇌가 있었는데 바위 틈에서 고착이 된 상태에서 자라날 때는 뇌를 흡수해 버린다고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러면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운동은 신체 운동만 우리가 생각하는데 실제로 생각 같은 것도 운동이라고 볼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요거는 이제 제가 그런 거 얘기해 주려고 좀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제가 요게 그 뭐 근육이나 이런 거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이제 설명드리겠습니다. 요게는 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생각이랑 운동이랑 같다는 거 기억과 좀 하세요. 그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여기 기억나시죠? 이제 반복.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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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심이랑 있고요. 압운동, 비감각 이렇게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상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살라무스 그 시상 하부가 있고, 여기 교내 연수 있고, 여기 대상회가 있는데 앞부분을 전대상회, 뒷부분을 후대상회. 그다음 이 부분을 우리가 전두엽, 여기를 안아전두엽. 기억나시죠? 여기 하나 이제 더 알겠습니다. 여기 그 보면 압운동 비감각이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중심이랑 중심으로 앞부분을 우리가 따라해 보세요. 운동력 그 1차 운동 영역 M1. 그다음에 이쪽은 1차 체감각 감각 영역 S1. 센서리라고 해 가지고 S 이렇게 생각하시면 요거 구별되시죠? 요까지 하나 더 얘기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보시면 또 그림은 이제 요 밑에 여기 요 부분을 이제 설명할 거예요, 선생님들. 여기 교내 연수 있죠? 교내 연수. 요 부분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되게 중요해요. 뇌간. 그래서 뇌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요 뇌간. 여기 보면 여기에 그 시상이 있어요. 두 개 있다고 해서 메추리알처럼 크게 시상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시상이 있고요. 그 밑에 시상하부. 이제 좀 그림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여기 교내 연수. 기억나시죠? 그다음에 이쪽 부분 척수. 이 부분 척수.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리고 막 이렇게 나중에 이제 청반에 솔개 이런 것도 배울 건데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여기 그 중간에 이렇게 내관을 가로지르는 여기에 가로지르는 게 있는데 이렇게 그 신경들이 이렇게 막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부분 이렇게 그물처럼 신경들이 막 그물처럼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막 연결돼 가지고 만들어진 건데 우리 뭐라고 하냐면 그물이 형성될 때 그물 형성체 이렇게 얘기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나중에 설명할게요. 그물 형성 여기를 이제 그물 형성체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이해되시죠? 어려운 거 없으시죠? 오케이. 계속 반복하기 때문에, 그리고 심화적으로 이제 수업을 계속 반복할수록 더 심화적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오늘 이 정도까지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 살라무스가 있죠. 다음에 시상하부, 그러니까 살라무스 시상이 있고, 시상하부가 있고, 다음에 교내, 연수, 척수,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여기 가로지르는 그물액이 있다. 나중에 이거 의식이랑 관련이 있습니다. 그물액은.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요. 또 볼게요. 아까 했던 그림입니다. 시상이 있죠? 다음에 해마가 있고요. 편도체가 있고요. 여기 대상회가 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 다음에 교내, 연수. 여기에 가로지르는 그물 형성체. 이렇게 기억하시면 돼요. 다음에 여기 시상이 있고요. 다음에 교내, 연수, 척수 있죠? 다음에 편도체, 해마. 그 다음에 기저핵, 꼬리액, 청백핵, 조갑이액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잔해 운해를 연결하는 내량이 있죠. 좀 아시죠? 이제 그림 보이시죠? 근데 지금 몇 장 남았나 궁금하시잖아요. 여기 봐요. 이렇게 여쪽에 10장 남았습니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 다음 이제 요거 보시면 그 세포가 한 개가 막 이렇게 세포가 이제 하나가 분해돼 가지고 여러 개가 되면서 나중에 이렇게 뉴럴 튜브가 이렇게 만들어지잖아요, 선생님들. 그런 다음에 여기 바람을 후 부른 것처럼 바람을 후 부르면 이렇게 풍선이 이렇게 커지잖아요. 커지는 것처럼 우리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이렇게 커지는 겁니다. 네. 커질 때
커질 때 보니까 처음에는 이렇게 세 부분으로 나눠진대요. 이렇게 세 부분, 이렇게 세 부분 나눠진대요. 그래서 사실 전내, 중내, 후내라고 해도 되는 후내 이렇게 나눠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전내, 중내, 후내. 그런데 우리가 요거를 이제 공부하실 때 여기 바람을 이렇게 불어주면 여기부터 이렇게 풀어지면서 나중에 머리가 커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잖아요. 예. 그래서 발달도 거꾸로 후내, 중내, 전내로 발달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여기 뭐 그 후내부터 발달하고 중내, 전내로 발달하면서 요 전내가 실제로는 아까 제가 사람 어떻게 이게 이렇게 되고 근육이랑 연결된 걸 우리가 사람이라고 얘기한다고 얘기했잖아요, 선생님들. 근데 사실은 뇌가 아까 뭐 하기 있다고 얘기했어요. 뇌가 운동하기 위해서 있다고 얘기했죠. 그러면 뇌가 운동을 막 열심히 하려고 하니까 뇌가 발달한 거지, 실질적으로는 사람을 표현한다면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어요. 여기에 부풀어 온 거 없이 그냥 이렇게 뇌간 정도까지 표하고 여기 근육이랑 연결됐다고 그래도 사람을 표현할 수도 있는 거예요. 뇌를 많이 안 쓰는 사람 이렇게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고, 뇌를 많이 쓰고 많이 움직이는 사람들은 생각도 많이 하고 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커진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해되시죠? 그래서 요게 이제 이게 후뇌라고 그렇죠. 후뇌라고 생각하시면 전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이렇게 생각하시고 여기 보면 이렇게 부풀어 오는 부분이 전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에 아까 제가 시계를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여기 요 부분이 시계라고 얘기하는데 시계가 두 개로 나눠집니다. 시계가 여기 상구하고 이렇게 나눠져요. 요것만 좀 또 아시면 좋습니다. 상구하고 있다는 거. 네, 정도로만 아시면 돼요. 상구하고가 또 나중에는 이렇게 쌤들 상구는 시각하고는 청각 이렇게 관련이 있어요. 네. 다시 따라오실 수 있죠? 예, 진화상으로 여기 보면 여기 이쪽 부분에 후뇌가 먼저 발달하고 중뇌 발달하고 그다음에 후뇌 발달하고 중뇌 발달하고 전뇌 이렇게 발달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다음에 그 사이에 이렇게 여기 사이에 시계가 있는데 덮개가 있어요. 여기 안에 상구하구가 있습니다. 상구는 시각, 하구는 청각 이렇게 관련 있다고 기억하시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 막 왜 그렇지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냥 이렇게 된다고 반복하시면 됩니다. 다음에 요거 이제 아까 설명한 거예요. 뭐냐면 그 유런들이 이렇게 있는데 유런들이 모여 있는 것을 이제 표현한 건데 이렇게 노란색으로 표시한 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노란색으로 돼 있는 게 이렇게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모여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어디냐? 아까 했던 대뇌 피질이 있죠. 이렇게 대뇌 피질이 있어요. 그다음에 손에도 이렇게 엄청나게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손에 껍질에도 얘네들이 막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다음에 여기 상구하고 있죠? 상구하고에도 있나요? 그렇죠? 그다음에 시상하부에도 덩어리가 모여 있고, 그다음에 안쪽에 엄청나게 모여 있죠? 우리 아까 이걸 뭐라고 부르기로 했죠? 기저핵 이렇게 얘기를 했죠? 기저핵이 있습니다. 그다음 요쪽에도 지금 많이 모여 있네요. 이렇게 모여 있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세포들이 이렇게 그냥 모여 있구나. 세포의 머리들이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해요. 이거를 우리가 신경세포체. 뭐 보통 이렇게 신경을 빼기도 하는데 보통 신경세포체라고 얘기합니다. 세포체들이 모여 있는 것이 노란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요 안쪽에도 모여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얘기한다. 그리고 손해라든지 상구하고 이런 데도 지금 모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죠? 오케이. 그다음에 넘어보시면 이것도 똑같은 거죠. 이게 반 잘랐을 때 이쪽에 안쪽에 핵들이 모여 있다. 신경세포체들이 모여 있다. 이렇게 모여 있다. 모여 있는 부분을 우리가 기저핵 이렇게 얘기한다. 기저핵에는 아까 선조체 있다고 얘기했죠? 요거 아까 운동이랑 관련이 있다고 해서 운동. 꼬리핵, 조가비핵, 창백핵 이렇게 있다고 얘기했고요. 요거를 이렇게 자르면 또 보시면 여기 기저핵이 있죠? 안쪽에 기저핵이 있습니다. 끝에 바깥쪽에 조가비핵, 창백핵, 그다음 이걸 덮고 사실 이렇게 덮고 있어요. 이쪽을 우리가 꼬리핵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아까도 보면 조가비핵이랑 창백핵이랑 이렇게 붙어 있었죠. 여기도 지금 보면 조가비핵이랑 창백핵 붙어 있죠. 이렇게 붙어 있고요. 그걸 감싼 것처럼 이렇게 돼 있어요. 그걸 우리가 꼬리핵이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이해되시죠? 다시 한번 요게 또 헷갈릴 수 있으니까 조가비핵이랑 창백핵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반복. 여기 보면
여기 창백핵 안쪽에 창백핵 있어요. 창백핵 있고 요거를 감싸고 있는 조가비핵이 있고 다시 그걸 또 감싸고 있는 꼬리핵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죠. 창백핵을 감싸고 있어요. 조가비핵. 사실은 감싼 게 아니라 이렇게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다음에 그걸 감싸고 있는 꼬리핵. 요걸 우리가 기저핵이라고 얘기한다.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여기 중간 연결되는 거 내장도 있네요. 이렇게. 요거는 이제 넘어갈게요. 선생님, 이게 요거는 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면 이건 넘어갈게요. 요거는 똑같은 거예요. 요게 지금 조갑의 꼬리액이랑 선생님 제가 이렇게 꼬리액이랑 꼬리액이랑 뭐 창백해 이런 거 설명하려고 제가 넣어놨습니다. 같은 그림입니다. 보면 여기에 보면 안쪽에 창백핵이 있어요. 이렇게 창백핵이 있어요. 창백핵이 있고 그다음 바깥쪽에 이렇게 조갑액이 이렇게 있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돼 있고 아까 전장이 뭐냐 또 여기 바깥에 전장 전장이 이렇게 있어요. 전장 이렇게 전장이 이렇게 있어요. 아까 요 그리고 요걸 합쳐서 우리가 아까 선조체라고 얘기한다고 했죠? 선조체. 그다음에 전장 합쳐가지고 기저핵 이렇게 얘기했었죠. 이렇게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다음 여기도 그림을 보시면 여기에 창백핵 있죠? 창백핵 있죠? 그다음에 바깥쪽으로 여기 바깥쪽으로 조가비핵이 있죠? 그다음에 이렇게 감싸고 있는 꼬리에 이렇게 이런 식으로 그림이 있다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네, 그림 이제 보시면 돼요. 그다음에 또 넘어가서는 이제 이게 이제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 몸에 보면 그 물이 차 있는 부분이 있다고 보시면 돼요. 네, 물이 차 있는 부분을 뭐라고 하냐면 이게 뇌실이라고 얘기하면 되거든요. 물이 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빈 공간에 물이 차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그 공간 안에 이게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호수 바깥으로 해가지고 창백핵이랑 조가비핵이랑 그다음 꼬리핵이 이렇게 덮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개념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런데 그 내실이 크게는 세 종류가 있어요. 이렇게 보면 내실을 볼게요, 선생님들. 여기에 바깥쪽에 보면 이렇게 사슴 뿔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이 있죠. 그렇죠? 이걸 우리가 외측 내실이라고 합니다. 이제 요거 외우셔야 돼, 이제 다시. 외측 내실, 사슴. 그런데 옛날에는 요쪽을 1번 내실, 요쪽을 1번 내실, 요쪽 2번 내실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지금 그냥 1번 내실, 2번 내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외측 내실이라고 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외측 내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여기 3내실. 다음에 여기가 4내실. 이해되시죠? 다시 이렇게 여기 지금 보면 이렇게 사슴뿔처럼 돼서 외측 내실, 그다음에 중간에 3내실, 여기 4내실 이런 식으로 척수액이 이걸 이제 척수액이라고 하는데 척수액이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 차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호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서 그때 이 척수액이 이렇게 순환을 이렇게 한다는 거 기억하시면 돼요. 이거는 나중에 할게요. 순환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이해되시죠? 그다음에 이렇게 요건 이제 설명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그 내실 아까 외측 내실, 3내실, 4내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살라무스 여기 살라무스가 싹 끼어들고 그러니까 처음부터 그러니까 호수가 있고 호수 주변에 이제 뭔가 도시들이 만들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살라무스가 있고 그다음에 꼬리액이 감싸고 조가비액이 감싸고 뭐 이런 식으로 진행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그림만 설명하려고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 유런에 대해서 이제 설명할게요. 잠깐 쉬었다 가겠습니다. 그러면. 네. 네, 아이오들 열심히 지금 새로운 구조 배우시느라고 몰두해가지고 네. 쉬는 시간이 되는데도 지금 우리 강사님이 계속 하셨습니다. 일단 10분만 쉬죠. 지금 8시 5분이니까 8시 15분까지 쉬겠습니다. 네, 차 한잔 마시고 들어오세요. 네, 잠깐 8시. 쉬겠습니다. 지금 8시예요, 지금. 8시에요. 8시 네. 10분. 여기 네. 시간이 5분이 빠르네요. 네, 8시 10분. 10분에 네. 뵙겠습니다. 네.